내가 강의를 그 파워포인트 파일로 하지는 않을 거지만 강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만 요거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칠판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드디어 수리물리 한 학기짜리. 근데 이 잘렸네 또. 내가 강의 내 이름 최준곤이고, 그 다음에 강의는 수리물리학. 수리물리학이 혹시 뭐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한국 철학 이기 이원론 이런 거 생각하고 온 사람은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건 영어로 하면 mathematical physics, 수학. 그러고 그 다음에 오피스 아워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정했는데 월수금 오후에는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인생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찾아와도 되고. 그 다음에 조교는 장현준. 좀 밑에 좀 이따가 강의 끝나기 전 한 10분 전쯤 와서 여러분들이랑 연습 시간을 정할 테니까 그때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수리물리학이란 여러분들이 한 학기짜리 과목인데 원래 물리학과 전공 과목,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등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물론 수학적인 지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2, 3학년 때 필요한 각 과목을 들을 때 필요한 적어도 최소한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강의하는 건, 난 어떤 과목을 하든 문제 푸는 능력을 강조를 하는데, 문제 푸는 능력은 특히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특히 수리물리는 그거를 물리학과 과목 중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추구하죠. 왜냐하면 따로 이걸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량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치 이게 손흥민이 축구를 해서 멋있는 골을 딱 넣었을 때 그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막 뛰어서 골을 넣지 않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축구장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기초적인 체력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멋있는 골은 각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강의 내용은 교재는 수리물리학 보아스 책. 나는 원래 내가 번역한 책은 내 교재로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불행하게도 원서를 아직 잘 못 구한다 그래서 이거 서점에 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가끔 필요한 문제나 지식은 아프켄 책, 우리가 많이 봤던 아프켄 책, 그것도 참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그래서 숙제는 보아스 책에서 주로 내고 아프켄 책에서 낼 거면은 바로 보아스 책은 그냥 책에 있는 숙제 번호만 알려주지만 아프켄 책에 있으면 내가 문제를 다 그 숙제에다가 쓸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은 숙제 40%, 중간고사,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숙제는 많이 나가요. 보통 전공 과목보다 많이 나가요.
내가 학부 때 수리물리는 일주일에 한 50문제씩 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아, 그 학기는 힘들었지 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많이 낼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그 숙제 중에서 숙제 점수를 전부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40점 이하면 F. 그럼 어떡하죠? 문제가 어려우면 대부분 어려울 텐데가 아니고 한 70%는 강의에서 나온 기본적인 우리가 강의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 텐데 강의에서 한 내용이나 강의에서 들은 거를 조금만 응용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충실하게 들었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 70%. 나머지 30%는 도전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내가 이거 사실 강의 계획표에 올려놓은 건데 대략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필수적인가 라고 했는데 필수적인 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미분방정식을 푸는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급수, 그다음에 벡터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있죠. 뭐 다이버전스, 컬, 뭐 이런 거 막 합친 거. 그다음에 다양한 좌표계, 여러 좌표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벡터 오퍼레이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퓨리의 급수랑 퓨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어떤 과목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이에요. 미분방정식 이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 물리학을 배우면서 나타나는 여러 미분방정식, 그걸 어떻게 푸냐. 그 중에서도 물리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계에서의 특별한 풀이가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스페셜 펑션, 특수함수라고 하는데 이거가 어떻게 우리 얻어지고 어떤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방정식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우리 아주 전형적으로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물론 2차 미분방정식을 주로 다룰 거예요. 미분방정식이 꽤 많죠. 한 달 반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편미분방정식, 파동방정식이나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게 전부 다 편미분방정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미분방정식을 푸는 거는 미분방정식이라면 약간 달라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 함수를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해서 나중에 소위 컨터 인테그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새로 하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이런 것들까지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끝날 거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 물리학, 과학을 강의할 때는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는 크리에이티비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헬스장에 가봐서 PT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못하겠다, 한 번만 더 할 때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두뇌의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나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숙제를 들이다 주고 조금만 더를 시킬 거예요. 힘들어 더 못할 때 한 번 더. 창조력의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내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험은 쉽게, 숙제는 어렵게, 강의는 중간. 왜냐하면 시험은 짧은 시간에 보니까 괜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낼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숙제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어렵게. 강의는 그 사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제 1학년이 지나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정말 비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쉬운 게 누구한테 쉬운 거야? 그죠?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랑 겪어보면 이제 알게 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닥치는 문제가 있으면 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테크닉 때문에 망설이지 않도록 많은 그런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제일 잘 실력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문제야. 모든 과목은 내가 강의하는 모든 과목은 문제 푼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다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숙제는 블랙보드에다가 포스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이 강의는 오픈 코스웨어로 하기 때문에 뒤에서 내 강의를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복습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는 내가 기대하기로는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편집을 해서 올리고 올리는 링크를 나한테 보내줄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조명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블랙보드에다가 그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보낼 테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면 되죠. 자, 질문. 강의에 대한 질문. 혹시 시험은 수업 시간? 아니 시험 시간에 봐. 그렇지만 이 강의실에 그 중간고사 기간에 이 강의실에서 봐. 이거 봐도 될 것 같지? 또. 그건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난 강의만 하고 난 문제만 내. 나머지는 전부 조교가 해. 채점과 연습과 유고 결석과 지각 결석 이거 다 조교가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요? 난 몰라. 조교가 알아서 해. 또 다른 질문? 출결 점수는 없지만 369 제도를 따라요. 369 제도가 뭔지 아나? 세 번에마다 한 번씩 하나씩. 세 번 결석할 때마다 하나씩. 또 다른 질문? 혹시 시험 일정은 지금은 정해져 있지만 시험 주 중에 화목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예요. 지금 정할까? 지금 정해도 좋아. 4월 20일이랑 18일. 4월 18일이 화요일, 4월 20일이 목요일이에요. 지금 정하자 그러면 감이 안 잡히지? 난 보통 2주일 전에 시험을 공고를 해요. 언제 시험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여러분 내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나? 18일이 화요일 아니야? 목요일이야? 그럼 18일 아니면 16일.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그때 가면 중간고사 기간일 거예요. 16일이 좋을 것 같지? 그렇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안 바뀌어? 오케이. 그건 뭐 한 3월 말쯤 돼서 결정해 봅시다. 그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다루는 토픽이 가만 있어보자. 뭐 좋은 옛날엔 굉장히 좋은 분필을 갖다 놨는데 다시 또 그지 같은 분필을 써야 되는구만. 시리즈. 한 가지 내가 또 얘기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영어 거의 안 썼죠. 그죠? 앞으로도 영어는 거의 안 쓸 거예요. 하지만 나오는 수학 용어랑 물리 용어는 영어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판서도 영어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조사만 한국말을 넣은 스트레인지한 렉처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교육 목적으로 용어는 영어를 쓰는 거니까 저 교수가 괜히 잘난 척하려고 영어를 자꾸 쓰는구나 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면 항상 그래.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학생들은 아니야. 나도 알아 이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제목을 쓰려니까.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급수 시리즈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리즈는 크게 분류를 하면 유한한 급수, finite series, infinite series가 있죠. 그래서 finite series는 S sum F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1, A2 이렇게 끝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 이 경우는 상관없죠. 그냥 더하면 되니까. 뭐 규칙성이 있으면 규칙성 있게 하고 안 되면 무식하게 더하면 되죠. 우리가 많이 아는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쓰죠. 인피니트 시리즈는 우리 인피니트니까 인피니트에 i를 쓰면 이거는 A1 이게 무한히 계속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A.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인피니트 시리즈로 표현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이 값이 유한하냐, 파이나이트하냐, 인피니트하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상에는 인피니트라는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구했을 때 뭔가 무한대의 양이 나오면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이 양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무한한 시리즈가 유한하냐, 유한한 거를 우리가 시리즈가 컨버지 한다고 하고 수렴한다고 하고 그러지 않고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다이버전트한 시리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보고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냐, 다이버지 하냐를 여러분들이 미리 평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시리즈를 썼을 때 이게 내가 제대로 된 계산을 하고 있는가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시리즈를 보고 나서 이게 어떻게 컨버지를 하느냐, 정말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냐를 확인해야죠. 확인을 하려면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인피니트 시리즈가 있는 경우 나타나는 컨버전스 테스트가 있어요. 물론 컨버전스 테스트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개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쭉 얘기를 하겠지만 그 테스트에도 안 걸리는 거는 제발 컨버지 하기를 하고 바라고 계산할 수밖에 없죠. 되게 그런 일은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할 건 뭐냐면 다음 같은 시리즈가 컨버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컨버전스 테스트를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그걸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얘를 많이 들어보는 게 우리가 소위 보는 기하급수, 지오메트릭 시리즈. 먼저 파이나이트한 걸 쓰면 이게 뭐죠? 초항이 우리 고등학교 때 급수를 배우는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이고 항의 개수가 N 개인 그거죠. 여러분 이건 고등학교 때 많이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답은 알죠? 다음 것이 쓰죠. R이 1일 때는 분모가 0으로 가서 다이버지 하지만 역시 분자도 다이버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이거 인수분해하면 밑에 게 캔슬이 되니까 우리 캔슬 시킨 다음에 쓰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돌아가죠. 어쨌든 다음 가치로 쓸 수 있다 했어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냐 안 하냐는 n에 의존하는 양이 요 양에 있죠. 이 양이 어떻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r이 1보다 크면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썸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0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시리즈가 컨버지를 하죠. R이 1일 때는 파이널 시리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R이 1로 갈 때 R의 n승은 1로 가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표현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 원래대로 보면 A 더하기 A 더하기 이게 어떻게 되나? R이 1이면 계속 다이버전트한 시리즈가 되죠. 우리는 잘 알고.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오실레이션을 계속하죠. 사실 컨버지 한다는 거는 한 값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실레이션을 하죠. 오실레이션을 하니까 사실 근데 두 값밖에 없긴 하지만 한 값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더 컨버전스라는 거를 유일하게 한 값으로 접근한다라는 걸로 정의를 하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컨버전트 하지 않죠. 다이버전트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리즈가 다이버전트 하냐 컨버전트 하냐를 볼 때는 특히 이런 바운더리 값 그런 바운더리 값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오메트릭 시리즈에서 우리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간단한 이그샘플에서 우리가 배운 레슨은 컨버전스랑 다이버전스를 볼 때 이 컨버전트한 경우 요 바운더리 앞으로 바운더리에서의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보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모르면 처음에 제일 간단한 테스트가 뭐겠어요?
R이 무한대로 갈 때 n번째 항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지 컨버지를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컨버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로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는 건 시리즈가 컨버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소리로 앞으로 바운더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에 n승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를 2배를 해. 그러면 이거니까 저 앞에 있는 시리즈에서 앞에 1만 뺀 거죠. 그러니까 이건 S-1이에요. 그러면 S는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다이버지 하기 때문에. 다이버지한 시리즈를 더하고 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하는 짓은 뭐죠? 다이버전트에서 다이버전트한 양을 빼는 거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임의에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무식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의 컨버전스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전형적인 많은 시리즈들을 볼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컨버전스 테스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시리즈는 재미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어. 두 번째 예로 하모닉 시리즈. 되게 하모닉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모닉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써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모닉 펑션. 되게 그런 하모닉이라고 하는 건 주기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되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되게 하모닉. 그렇지만 여기 하모닉 시리즈는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하모닉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는데, 하모닉 시리즈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좀 이따가 요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n의 p승,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리만 제타 펑션이라고 부르는 양인데,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제일 처음에 너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거. 우선 아까 본 것처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n번째 항은 n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컨버지하기 위한 네세서리 필요 조건은 만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컨버지 하느냐? 불행하게도 이 시리즈는 컨버지하지 않아요. 컨버지하지 않는다는 거 증명. 다음과 같이 묶어요. 1, 2분의 1. 첫 번째 건 좀 그렇지만 보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묶어요. 그래서 이 괄호 중에 이게 뒤에 거 뭐냐면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면 다섯 번째는 네 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6까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9부터 16까지니까 16에서 9를 빼면 8개. 다음과 같이 결합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서부터 그러면 괄호에 처음 시작하는 거. 괄호에 처음 시작하는 게 P번째 거라고 하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거 뭐냐면 P번째 거라고 하면 이게 네 번째 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P 플러스 1분의 1. P 플러스 2분의 1. P의 2배. 이게 P가 여덟 번째니까 이거 하나 여기서부터 1로 치면 P 플러스 1에서 P 플러스 P까지 괄호 안에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P에다가 1, 2, 3 쭉쭉 P까지 더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P로 바꾼 거보다 크죠, 이게. 그렇죠? 분모를 더 큰 거보다 쓰는 거니까. 이건 다음과 같이 되죠. 근데 이거는 분모가 2P, 이게 P개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요 안에 있는 괄호 이렇게 묶은 항들이 전부 다 2분의 1보다 커요. 그럼 2분의 1이 무한히 더해져 있는 거랑 보다 크죠. 그러니까 다이버지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앞으로 요 하모닉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볼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인피니트 시리즈가 있을 때 이 시리즈가 정말 컨버지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거 알아보는 컨버전스 테스트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한 테스트로 모든 시리즈를 테스트할 수 있는 컨버전스 테스트가 있으면 좋겠으나 세상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컨버전스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는 물론 이거보다 더 여러 개가 있지만 처음 지금 보는 것도 꽤 많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걸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되게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되는 건 간단한 거에서는 이건 결정하기 힘들어. 아까 본 지오메트릭 시리즈에서 R이 1인 경우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그런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그런 바운더리에서 잘 모를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거. 조금 아까 우리가 많이 친숙했던 프릴리미너리 테스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다이버전트하고, (0이면) 컨버전트 하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마치 프로그램에서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인피니트 시리즈를 보면 n번째 항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나 안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0이 되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그 시리즈가 정말 컨버지 하는가를 이제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첫 번째 테스트. 말이 테스트라고 해서 뭔가 비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비법이 아니라 굉장히 무식한 테스트예요. 무식한 테스트 중에 하나가 컴패리슨 테스트.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아주 웃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리즈가 un이라는 일반항이 un으로 주어지는 시리즈가 있고 어떤 건 an으로 주어지는 시리즈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un이 항상 an보다 작으면, 혹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굉장히 커질 때, 파이나이트한 경우, n이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이게 an보다 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파이나이트한 거는 그냥 파이나이트한 것끼리 합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n이 아주 클 때, 충분히 컸을 때는 항상 이렇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컨버전트 하면 un도 그렇다는 거죠. 아주 쉽죠? 그죠? 두 번째, 그 반대. 이제 이게 사인이 바뀌면, 사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얼터네이팅 시리즈라고 해서 좀 이따 배우고 공부하고, 우선은 전부 다 사인이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bn이 작은 양의 시리즈가 다이버지 하면 그거보다 각각의 일반항이 큰 vn도 다이버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버전트 하는 시리즈의 일반항보다 모든 항이 작으면 그 시리즈는 컨버지하고, 어떤 일반항이 다이버전트한 시리즈의 일반항보다 모두가 충분한 n이 충분히 클 때 크기만 하면 이 시리즈가 다이버지를 하면 이걸로 맞는 시리즈가 이것도 다이버지 한다. 너무 간단하잖아. 이런 말 누가 못해.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시리즈가 주어졌을 때 그 일반항에 대해서 an이나 bn을 찾을 수 있냐는 문제죠.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n의 0.99승. n의 0.99승은 n보다 크죠. 왜냐하면 n의 0.99승이 n보다 작기 때문에, n이 포지티브 넘버인 경우. 근데 이거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합한 거는 하모닉 시리즈로 다이버전트한 걸 알죠. 따라서 이 시리즈는 다이버지 하죠.
일반적으로 NP는 언제 다이버지 하냐면 P가 1 이하일 때 다이버지 하죠. 우리 컴패리슨 테스트에 의한 결과죠. 이런 걸 못 찾으면 이런 컴패리슨 테스트 비교할 컨버전트한 거나 다이버전트한 시리즈를 우리가 못 찾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럼 이제 그 다음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까지만 해도 낼 문제가 굉장히 많네. 여러 종류의 일반항을 여러분들한테 주고서 이게 컨버전. 두 번째, 코시 루트 테스트.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런 거 가지고서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할 만큼 단순하죠. 일반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AN이 n분의 1승 루트를 취한 거죠. n번째 항의 n분의 1승. 이게 어떤 양 r보다 같거나 작은데 이 r이 1보다 작으면 n이 굉장히 큰 경우, 그 다음에 r은 n의 인디펜던트하고, 이러면 AN은 컨버지를 한다. 또 반대로 (1보다) 크면 이게 코시 루트 테스트예요. 굉장히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괜히 이렇게 루트를 취해서 헷갈리지만 그 루트를 벗겨봐. 양변에 n승을 취해봐. 그러면 AN은 첫 번째 요 조건은 R의 n승 이거죠. 이거 조금 아까 봤죠? example에서 등비급수 geometric series에서 등비 R이 1보다 작으면 시리즈가 컨버지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요 컴패리슨 테스트, 아까 전에 했던 컴패리슨 테스트에서 컨버지,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컨버지 하는 시리즈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고, 컨버지 하는 경우.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다이버지 했을 때 나타나는 컨디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컴패리슨 테스트에서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비교하는 급수로 정했을 때 컨버지 하느냐, 다이버지 하느냐를 골랐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교하는 게 사실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게 지오메트릭 시리즈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변형된 테스트들이 꽤 있는데 세 번째 레이쇼 테스트. 이것도 지오메트릭 시리즈랑 비교하는 건데 n이 무한대. A의 n 플러스 1번째랑 A의 n번째. 이게 1보다 작으면 컨버전트하고
왜 그럴까? 지오메트릭 시리즈랑 비교해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지오메트릭 시리즈에 이게 컨버전트하는 지오메트릭 시리즈에 이게 말하자면 그 공비 R에 해당되는 건데 R이 1보다 작으면 컨버전트하다는 앞에 있는 테스트를 결합한 결과를 우리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1보다 크면 다이버전트. 1이면 잘 몰라요. 그죠? 소위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죠. 이 경우는 역시 플로우 차트에서 결정됐으면 됐지만 이거는 그 다음 단계. 지금 결정되지 않아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몇 번 눈치를 챘겠지만 컨버지하고 다이버지 하는 거의 경계에서의 이 컨버전스를 보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우리 항상 예가 필요해. 우리 항상 예를 줘야지. 첫 번째, n 팩토리얼. a 이걸 보면 a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a는 n 팩토리얼 분의 1. 레이쇼를 취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죠? n 플러스 1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컨버전트예요. 그죠? 이건 컨버전트한 시리즈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내추럴 이걸 뭐라 그러지? 이름 까먹었네. 있죠. 2.718로 시작하는 거. 나중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e to the x를 0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하고 x를 1로 놓으면 그게 바로 이거죠. 다음과 같이 됐고. 두 번째, 아까 봤던 하모닉 시리즈죠. 하모닉 시리즈는 레이쇼를 취하면, 우리 요 레이쇼 테스트를 하면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쇼 테스트로 다이버전스를, 컨버전스를 결정할 수 없는 시리즈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알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건 다이버전트한 시리즈라는 거 알죠. 이거는 레이쇼 테스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봤던 다른 결정 방법으로 우리가 다이버전트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n을 2의 n승으로 나눈 거. 위에 n이 증가하는 것보다 밑에 2의 n승이 증가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컨버전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an 이건 요거의 역수니까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 이거의 역수니까 n 이건 2분의 1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로 가죠. 따라서 레이쇼 테스트를 하면 이거는 컨버전트한 시리즈라는 걸 알아요.
자, 이제 점점 재미있는 테스트로 이제 넘어가는데, 인테그럴 테스트. 오. 인테그럴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시리즈를 인테그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fx가 연속 함수이고, 그 다음에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싱. 우리나라 말로 단조 감소 함수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하면. 그 다음에 요거에 n을 집어넣은 게 an이. 이때 인테그럴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걸 적분을 해요. 물론 1부터 해도 되지만 사실 밑에 로어 리밋은 파이나이트한 임의의 값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앞에 있는 파이나이트한 거에만 영향을 끼치지 컨버전스를 보는 거는 n이 무한대일 때의 비해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 A1부터 시작하면 1부터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파이나이트 하면 인피니트 한 경우, 파이나이트 하면 이게 컨버전트 하고, 인피니트 하면 다이버전트 하고. 앞에 거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걸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적분 이걸 정의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파셜섬을 생각해 봅시다. 파셜섬이라는 거는 첫 번째 I 번째까지 더한 거. 이거는 아까 우리 다음 것이 정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fx가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싱 펑션이래. 1, 2, 3, 4, 5 이렇게 쭉 가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함수값이 A1, A2, A3 다음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가 뭐죠? 밑변의 길이가 1, 높이가 A1. 그죠? 이게 A1이야. 요 사각형은 마찬가지로 A2. 요 사각형은 A3.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SI는 여기 있는 요 밑에 넓이보다, 요 커브 밑에 넓이보다 요 사각형들의 넓이를 합한 게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SI가 이게 더 크잖아. 이 합한 게. 뭐보다 크냐면 1부터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1부터 시작해서 A2까지 하려면은 2보다 하나 더 큰 거에 적분까지 해야 되니까 I 플러스 1.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똑같은 걸 그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제는 사각형을 요렇게. 요게 뭐죠? 밑변의 길이 1, 높이가 A2. A2죠. 요건 A3. A4. A5. 다음 같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 게 여기서부터 A2, A3, A4, A5를 더한 것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SI에서 A1이 없으니까 A1을 뺀 게 요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인데 이거는 1부터 어디까지야? 3이면 3까지니까 i까지 fx dx. 두 개를 결합하면 SI는 인테그랄 1부터 I 플러스 1까지 fx dx. i까지 그 다음에 i를 무한대로 보내면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서메이션 an 요게 파이나이트 하면 컨버지 하고 요게 다이버지 하면 다이버지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인테그랄 테스트는 요걸 보면 된대.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역시 example을 들면 역시 하모닉 시리즈 어떻게 하죠? 무한대까지 dn over n 로그 n이죠. 밑에 있는 건 상관없이 위에 있는 게 n이 무한대까지 가면
무한대니까. 그건 인테그랄 테스트로는 다이버전트하다는 걸 알죠. 자. 오케이, 이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아직 뭐 10분 남았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연습 시간도 정하고 여러분들의 연습을 담당할 조교도 소개해야 되니까 마침 뒤에 조교가 와 있으니 조교가 나와서 같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